네, 주권방송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권방송에서요, 분당과 자본주의 병폐가 만들어내는 온갖 병으로 고통받는 우리 민중들의 건강한 삶을 위한 정보를 드리기 위해서 연속 대담을 마련했습니다. 자, 민중의 건강한 삶을 위하여라는 제목으로요, 준비를 했고요. 오늘 첫 시간으로 숙변이 만병의 근원이다라는 주제로 또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스튜디오에 한평생을 민족생활의학 연구보급을 위해서 애써오시고 계신 우리 한민족생활문화연구회 장두석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우리 장두석 선생님 저희 방송 몇 번 모셨는데요. 연속 대담으로 차근차근 그 건강 문제와 관련한 말씀들을 오늘부터 연속으로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그 선생님께서 이제 쓰신 글 중에 똥오줌만 잘 싸면 건강할 수 있다, 이런 말씀으로 오늘 이제 숙변에 대해서 그 원인과 그리고 해결 방법 이런 얘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자, 숙변이 만병의 근원이다. 선생님께서 이제 사람은 잘 먹고 잘 싸고 잘 자는 게 중요하다고 하는데 그 중에서 잘 싸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그 사회도 꼬이고 막히고 뒤틀리면 병 아닙니까? 예. 뭐 사람 내장도 마찬가지죠. 꼬이고 막히고 뒤틀리고 입으로는 아름다운 음식을 맛있게 식탐이 많으잖아요. 먹는 데만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어떻게 그 체내에서 영양을 흡수하고 찌꺼기를 밖으로 내보내는가는 거의 관심을 안 갖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원인이 돼서 이제 만병을 부르게 된다, 그런 얘기죠. 네. 그럼 이제 잘 싸는 게 중요한데 잘 싸지 못하는 것에 원인도 있을 거고 그럼 그걸 해결하는 대책도 있을 건데요. 예. 잘 싸지 못하는 거 흔히 이제 보통 이제 사람들이 변비라고 부른단 말이죠. 변비를 어떻게 정의를 하시는지요? 사람은 직립보행 하잖아요. 네. 그래서 위나 장이나 대장이 밑으로 내려쳐지죠. 그래서 이제 맥히는 원인이 많이 있고, 그리고 요즘 현대인들이 기호식품을 많이 먹고 즉석식품이나 네. 그런 발효 음식을 먹지 않고 섬유질이 없는 음식을 주로 먹잖아요. 그리고 흰밥 위주로 먹고 그러기 때문에 섬유질도 없고 그래서 병이 잘 안 나고 정체가 되고 또 하루에 한 3끼 뭐 간식까지 4끼 이렇게 먹고 제후 변 한 번 본다든가 그러면 이틀이나 3일 만에 한 번 본 분들이 대부분 많습니다. 네.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이 쌓이지 않아야 되는데 변비가 되면 장이 연동 운동이 안 돼가지고 숙변이 정체돼야 버리거든요. 네. 그게 큰 병의 원인이 되죠. 그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병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변비라는 게. 그 병이 아니라 원래 맥히면은 병이니까 네. 이렇게 하수구 맥히면은 썩고 부패되고 냄새나고 그러잖아요. 네, 네. 그게 똑같습니다, 그 원리가. 동물들은 그 변비라는 게 없는 거죠. 그 동물들은 이제 네 발로 기어다니면서 걸으면 팔자로 이렇게 왔다 갔다 이렇게 장이 연동 운동이 자동적으로 되는데 네네. 사람은 이제 직립보행으로 서서 걸어 다니니까 장이 이제 위장이나 대장이나 소장이 늘어져 버리죠. 밑으로 내려쳐지죠. 그렇게 맥히는 예가 많죠. 예. 예. 사람이 몸 구조 자체가 이제 변비가 생길 수 있는 구조. 그리고 동물하고 야생 동물하고는 틀리죠. 날짐승 같은 거 날아다니면서 똥을 축축축 싸고 네. 그러는데 이제 아주 그 사람은 구조적으로 병이 잘 안 나가게 돼 있습니다. 더군다나 우리 동양의 한민족은 원래 육류를 먹지 않고 곡채소를 먹고 살아왔기 때문에 장이 북쪽이나 서북쪽보다 훨씬 더 깁니다. 이쪽은. 그래요. 그러면 이 모든 병이 이제 변비에서 이제 시작된다고 이제 말씀하셨는데 왜 그런지 그리고 변비의 원인을 어떻게 정리를 하십니까? 변비가 섬유질도 없이 발효식품을 거의 안 먹어버립니다. 요즘은. 그리고 전부 가공식이나 유제품, 청량음료 뭐 이런 거 먹고. 근데 거기서 가장 큰 원인이 있습니다.
지금 요즘에 서양 의학 맹신자들이나 서양 학자들이 소금을 주적으로 보고 싱겁게 먹으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지식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소금을 알면 세상이 보이는데 소금을 정제염 그 99.9% 나트륨만 보고 이야기를 하고 그러는데 우리나라 서해안에서 나는 소금은 천연 미네랄도 많을 뿐만 아니라 각종 원소를 다 가지고 있고 그 소금을 우리는 그냥 생소금을 먹으라는 거 아닌데 네. 소금을 이제 900도 이상으로 구워야지 됩니다. 그래야 소금의 유해 물질을 다 중화시키고 독성을 없애고 약성만 남은 그런 소금을 간을 맞춰서 먹자 그런 말인데 무조건 하고 싱겁게 먹으라고 그러니까 물을 안 먹게 돼요. 그러고 몸에 온몸에 염증이 다 가버리거든요. 그래서 나는 싱겁게 먹으라고 주장한 사람들은 하늘이 재앙을 내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국민들 병마와 도가니로 싹 몰아넣어버립니다. 소금만 먹고 양치만 하더라도 볶은 소금으로 갑상선 결절이나 이렇게 갑상선 뭐 기능 저하나 기능 항진병 안 가고 위염이나 위궤양이나 위장 장애 안 받거든요. 그런데 이제 병원은 살찔 줄 몰라도 싱겁게 먹어서 염증 걸리고 무력증 가버리고 소화 안 돼 버리고 근데 이 우리 민중들에게는 크게 이제 타격을 받고 또 의사들이 말은 말을 누구 안 들을 사람 없잖아요. 네. 뭐 의사라고 그러니까. 근데 의사가 실제 의사나 약으로 병을 나을 수가 없거든요. 의사가 병을 나가지고 그 약을 먹고 병을 낫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모두 아프면 병원에 가거라, 약 먹어라, 수술해라, 항암제 맞아라, 방사선 치료해라. 주류 언론들이 막 그러 떠들어대고 또 가운 입는 의사들이 뭐 텔레비에 앉아서 이러쿵저러쿵 뭐 해싸니 어느 민중이 말 안 들 사람이 있겠습니까? 의사라면 모든 병을 나서준 걸로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는데 이거 잘 못 되는 거거든요. 자기 몸은 자기만이 다스려야 되고 건강은 자기만이 지켜야 되는데 모든 걸 의사나 약이 의지해 버립니다. 예, 그게 아주 큰 병폐고 그렇게 해가지고는 영원히 병주머니와 약주머니를 달고 사면서 실험 대상자 역할뿐이 못합니다. 응급조치는 될지언정 근원적인 치료는 절대 할 수가 없죠. 그 선생님께서 변비 이제 원인으로 제가 본 건 한 두 가지로 이제 먹는 문제하고 또 운동 부족 그렇습니다. 두 가지로 정리하시는 건가요? 예, 원인은? 운동 부족이 아주 큰 원인이 되고 그러죠. 이 현대인들이 바빠가지고 이렇게 가만히 앉아서 일 보고 또 이 활동을 좀 하고 걸고 그래야 되는데 뭐 자동차 있고 예, 문명의 이기가 발달하니까 사람이 편한 걸 주장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더욱 문제가 되고 이 농촌의 농민들 할아버지들 거의 70세가 넘은 분들이 달마당 잠에서 깨면 들판에 나서 이러시고 그렇게 변비가 있다든가 그런 건 별로 없습니다. 농민 그렇죠. 노인들에도. 예. 그 육류 있지 않습니까? 육류는 제가 볼 때는 예전에는 이게 먹기 힘드니까 또 부족하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주로 곡식류 이런 것들을 이제 주로 먹었는데 지금 현대 와서는 어쨌든 육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많지 않습니까? 그 뭐 근력을 유지하는데도 필요하고 영양소도 공급할 수 있고 이래서 근데 이제 현대인 식생활 자체가 이제 그렇게 변했는데 아예 그걸 딱 중단하기는 어렵단 말이죠. 그렇죠. 고기를 먹지 말라 소리는 안 하죠. 이제 먹어도 적당히 적게. 그런데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소가 가닥이루는데 그리고 이 채광 장치도 잘 안 되고 소도 운동량이 부족하고 그러니까 그런 가축 동물이라는 게 전체적으로 다 이렇게 밀폐시켜서 가닥이루니까 첫째 관절염 뭐 없는 병이 없습니다. 그런 가축 동물에.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병을 예방한다 했고 항생제를 얼마나 투여합니까? 도저히 안 될 일이잖아요. 그리고 사료가 GMO 이게 거의 유전자 조작 식품인데
우리나라 곡물류를 77% 정도 수입하지 않습니까? 네.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데 그런 걸 이 바다 건너 올 적에 다 곡식은 영양가가 많으니까 농수산물이 영양가가 많으니까 썩을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얼마나 그게 보존제라든가 살충제, 살균제 막 들어붙지 않아요. 컨테이너에다 코팅을 합니다. 그래갖고 여기서 갔다가 이제 제분공장에서 제분을 하게 되면은 그게 얼마만큼 첨가물이 들어가고 그런 걸 가지고 사료를 만드는데 아마 적게는 13가지에서 24가지까지 첨가물이 들어갑니다. 이 첨가물이. 네. 그런데 거기에는 더 그 무서운 거에 이 초식 동물에게 어분 골분을 먹인 데다가 그렇게 미쳐버리죠. 예, 광우병 초식 제국이, 동물. 예. 예. 그게 광우병이라 그런 거고. 그리고 부신피질 호르몬제 같은 거 이제 소가 6년 7년 커야만이 600kg, 700kg 크는데 2년만 기르면 커버립니다. 네. 그래서 그런 그 사료가 이렇게 배합 사료가 들어가는 것들이 이렇게 문제가 되니까 가급적이면 육류를 적게 먹고 그래라. 그 첨가물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런데 뭐 육류를 일상적으로 그냥 뭐 먹어 자치니 그리고 단백질은 체내에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지방이나. 네. 그런데 비타민C만 못 만들죠. 굳이 육류를 그렇게 많이 섭취 안 하더라도 충분히 이 심신을 유지할 수 있는 에너지가 있거든요. 근데 많이 먹고 잘 먹고 그러면 되는 걸로 알고 그러는데 소식하고 창자가 가난하면 건강하는 거예요. 창자가 너무 부자해가지고 하도 그냥 막 맛있게 음식들을 많이 자시고 즉석식품을 많이 자시고 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큰 원인이 되어서 고기를 가급적 삼가하라 그런 거지. 이 고기를 뭐 먹지 말라 이렇게 뭐 극단적으로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죠. 네네. 적당량을 이제 먹더라도 조심하고 그리고 육류 같은 건 섬유질이었고 소화가 16시간에서 24시간이 되어야 소화가 됩니다. 아, 고기 종류가요? 고기를 먹게 되면. 근데 그 이제 고기를 먹게 되면 소화 과정에서 얼마만큼 독극물이 많이 분출됩니까? 이제 일산화탄소, 뭐 독가스 이게 다 나오거든요. 육류를 먹고 변을 보게 되면 악취가 나잖아요. 곡채소나 잡곡밥 먹고 변 보면 별로 악취가 안 나잖아요. 예. 그럼 이제 그 전통적으로 우리 땅에서 나는 그 곡물을 먹고 자란 들판에서 그 일하면서 자라는 뭐 소나 이렇게 생산되는 고기는 그나마 좀 좋은 거네요. 아이 좋죠. 뭐 그 다 이제 초급 먹피 먹고 자라는 소가 좋죠. 사료 먹고 이렇게 그런 소하고 비교나 되겠습니까? 네. 그건 약이나 다름없죠. 뭐 조금씩 먹으면. 예. 근데 그렇게 자란 소가 너무 비싸가지고 가격이 그렇죠. 서문 대중들은 거의 먹을 수가 없죠. 이제 이게 옛날 같이 이 자기 가정에서 순환농법을 하기 위해서 한두 마리 길러서 명절 때나 이렇게 잡아먹거나 그랬는데 지금은 뭐 그렇게 할 수도 없고 고기 육류가 비싸고 그러니까 서민 대중들은 잘 못 먹죠 이제 고기를. 자, 그다음에 이제 그 숙변 얘기를 좀 해보고 있는데요. 대변을 잘 보지 못하면 장 속에 이제 변이 쌓인다. 그걸 이제 숙변이라고 부르는데 그러면 변비하고 숙변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변비랑은 먹을 만큼 싸지 못하고 체내가 이제 그 축적이 되면 장이 막힌데 그래서 숙변 그러면 잠자는 똥 그런데 고비 옛날부터 배에 있는 똥. 그럼 대장 우리가 그 보통 단식을 이렇게 지도하면은 한우들은 적게는 15일에서 49일. 내 지울 스님이나 이렇게 그분들 보고 법륜 스님 같은 분들 보면은 지울 스님은 100일간을 단식을 하고 법륜 스님 같은 분은 73일 정도 단식을 하는데 계속 변을 보는 거예요, 이제. 최소한도 100일 정도를 단식하면서 또 음식 먹으면서 깨끗한 음식을 먹을 때에 100일이 돼야 몸이 청소가 되는데요.
숙변은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냐면은 우리가 혀부터서 항문까지 장의 길이가 한 9배 내지 10배 되는데요. 사람 키에 예, 예. 앉은 키에. 앉은 키에 예. 그렇게 되는데 거기에 대장 벽에 들에 앵겨 있는 그 똥이 말이죠. 네. 그 아스팔트 같이 막 새까맣게 칸칸이 들어앵기고 그게 그리고 대장 벽에 개실 똥을 뒤집어서는 지방을 뒤집어서는 개실이 졸졸히 붙어 있습니다. 근데 뭐 이제 병원에 가게 되면 검사한다고 해가지고 대장에 용종이 붙었네 어찌네 뜯어내고 막 그러잖아요. 네. 그게 하나 두 개만 있겠습니까? 굉장히 많죠. 그런 거 안 뜯어내도 단식하고 이렇게 거친 음식, 곡채소, 이렇게 채소 위주로 음식 먹고 발효되는 김치 먹고 그러면 거의 빠지고 그리고 그런 빼려면 단식이 아니면은 손을 댈 수가 없습니다. 그 숙변을 제거하려면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우리 절에 가면은 입구에 보통 보면 화장실을 해우소라고 그랬잖아요. 네. 예, 그 변을 잘 보면 근심 걱정을 드러낸다. 그 옛날 어른들이 기가 막히게 그 지어놓은 그 부러짓는 말입니다. 아주 좋은 말이죠. 그래서 쾌변을 하게 되면은 무엇보다도 개운하고 시원하고 머리가 아플 이유도 없고 그래서 숙변이 그렇게 정체되면은 첫째 피가 안 돌아가니까 사지가 차버립니다. 옛날 어른들도 가장 무서운 병을 상한병이라고 그래요. 상한? 상한병, 몸이 차는 거. 네. 상한병은 못 고친다 그런 거거든요. 옛날에 의원들이나 여러분들 변에 대해서 전혀 관심을 안 갖고 잘 모르고 지금 제도권 의학에서도 이게 특히 서양 의학에서는 변이 장이 없다 그래 주장을 하면서 이 변에 대해서는 관심을 안 갖습니다. 근데 몸 안에 독곡물이 가득 차고 독소, 이 일산화탄소, 활성산소 이런 그 노폐물이 축적돼 있는데 거기다가 약을 먹여서 병을 낳는다 그러니 이 어불성설이죠. 이 도리가 아닌 이야기, 이치에 맞지 않는 이야기들입니다. 그런 이야기들이. 변이라도 빼고 몸을 청소를 해야 피가 맑아야 될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간염이나 결핵균이나 나균이나 모든 그 세균성 질환에 의한 질병은 약을 먹어서 세균을 잡겠습니까? 몸 안에 이로운 균들도 바이러스도 얼마나 많아겠어요. 네. 몸을 이렇게 유익을 주는 그런 바이러스 같은 거. 그런데 그 예를 들어서 결핵균을 없앤다 해갖고 지터나 메라니터나 이 파스나 뭐 스테로포마이신 이런 거 먹어가지고 결핵균을 잡나서 말이 안 되고 피가 맑아져 버리고 그러면 굶어 죽어 버려야죠. 간염한 날을 못 오잖아요. 자, 현대의학이 서겠습니까? 한의학이 서겠습니까? 간염을 잡을 길이 없어. 근데 간염도 못 잡고 간염이 이렇게 한 10년 이상 되거나 지방간이 오래되고 그러면 간경 아니면 간 종양 가게 돼 있거든요. 근데 간염도 이렇게 다스리들 못 오면서 간암을 낳게 한다. 뭔 조영수술 한다, 무엇을 한다. 여러 가지 그 야단 박석을 치는데요. 그렇게 생태계라고 하는 것은 자연적으로 발가락 끝으로부터서 머리에 이르기까지 하나의 대우주와 똑같은데 한 덩어리를 간 나쁜데 간 치료한다. 뭐 신장 나쁜데 신우염 치료한다. 뭐 고혈압 치료한다. 당뇨 치료한다. 13,000가지의 병명을 붙여놓고 치료한다고 야단 박석을 칩니다. 약이 거의 비슷비슷하는데 항경련제 아니면 그저 합성 마약 물질이고 뭐 안정제, 진정제 이런 거 뭐 소화제가 어디가 있고 그러겠어요. 이게 이 음식은 이게 우리 식물을 발효해서 먹거나 달여 먹거나 밥을 해 먹거나 그 외에는 약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약이라 그러면 첫째 햇볕 아니면 비타민 D도 못 만들고 그다음에 산소와 공기 그다음에 살아있는 물. 지금 우리나라가 물이 거의 다 증류수를 먹거든요. 예, 한강물이 항아리에다 담아서 몇반서고 수도고 소금을 넣고 가랑치면 1급수가 돼야 분다 한강물도. 근데 그런 걸 연구한 사람들도 없고 이게 국민들 건강에 관심을 갖고 하는
기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생활 지침서라도 만들어 국민들이 이렇게 사셔야 되는데 그게 말한 사람은 말하는데 한 군데나 있어요. 이제 맨 독약 먹어라. 또 다 병 못 났으니까 담배에 매도해 버리고 합성 화학약물을 먹이면서 직접 피가 되고 살이 되고 몸뚱이 입으로 먹는 약물을 먹이면서 그 약물 나쁘다는 소리는 한 번도 안 하고 담배만 매도를 합니다. 담배. 물론 담배가 좋지 못하죠. 비타민C를 소모하고 산소를 소모하고 또 그 약재 첨가물이 있어갖고 안 좋죠. 그 담배를 찬양하는 건 아니고 담배도 매도하고 담배도 해롭다 그러면 약물은 더 해롭다. 그 부작용이라도 국민들한테 이야기를 해줘야 뭐 믿고 그렇게 하는데 약물 이야기는 한 번도 한 적이 없고 담배나 무슨 무엇이 뭐 술이나 술이 물론 화학주를 모두 먹습니다. 그 양조라 해야 되는데 집에서 빚어는 과양주라 해야 되는데 그런 발효가 돼야 되는데 이제 우리나라 전통 술이 제대로 만든 술이 몇 가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안타까웠고 그래서 나는 그래요. 이제 몸 관리하기가 틈도 없고 뭐 복잡한 길인데 별로 복잡하지 않거든요. 오곡밥 먹고 발효된 음식 먹고 지금 가정에 대학 나온 주부들이요 간장된장 고추장 하나 못 담아 먹고 늙은 친정 어머니 아니면 시어머니한테 가서 얻어다 먹고 네. 그렇습니다. 자기 손 달려갖고 못 얻었으면 젊은이들이 대학 나가가지고 얘를 하나 못 남는다. 다 집어내고 뽑아내고 무통부만을 해갖고 그 인위적 분만 과정에서 아이들이 거의 정서가 불안해버리고 다 변해버립니다. 산부인과가 있는 한 이 나라 미래 아이들이 건강히 클 수가 없습니다. 조산원을 만들어야죠. 우리나라에서. 정말 건강 정책이 바르게 쓴다면 조산원이라도 정부에서 보건당국에서 만들자고 해야 되는데 그런 사람 하나라도 있어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보건소 같은 곳에서 국가기관에서 그러면요. 그런 거래야지. 아프다면 약만 한 보따리 씩 줍니다. 그걸 먹고 병이 나선다면 나 좋아요. 100% 부작용이 있고 그러고 좋지 않거든요. 그 약을 보따리 쏴주고 이렇게 가가지고서는 우리나라의 보험료를 1,000조 원을 걷더라도 국민 건강 절대로 못 지킵니다. 이런 의료 정책 가지고는 안 되게 돼 있어. 그리고 정부가 비전이 없습니다. 국민 건강에 대해서 알아는 것도 없고 약 먹으면 된 걸로 알고 이 정부나 이 주류 언론이나 제약회사나 이게 의사들이나 뭐 의료 종사자들이 제약회사에 외파는 거의 비슷한 역할을 하죠. 뭐 관여인가 될랑가 모르지만 이렇게 해서는 국민 건강 절대 못 지킵니다. 네. 나는 소신을 갖는 사람이고 제가 학문적으로는 제가 이 초등학교 2학년 정도 했는데 그동안 공부를 하면서 한의학도 운영도 이렇게 처방도 해보고 양의학 40-50년씩 해온 사람이요. 그래서 절대로 안 되겠기에 네 병 네가 나서라. 생활을 통해서 그래서 생활혁명을 하자 해서 네 병 네가 나서라. 그래서 민족생활의학이라고 이렇게 해놓고 공부를 시키는 거예요. 신문, 방송, 또 강연, 교육. 교육원을 이렇게 마련해가지고 그 양현당에서 가리키면 자기 병 자기가 낫는 거예요. 병을 낳는 주치사는 본인인데 어떻게 의사가 너무 병을 누구를 치료해요? 자연 치유력에 의해서 병을 낫도록 자연 치유력, 소위 면역력을 도와주고 해서 병 안 나게 생활하도록 하고 병 나면 네가 다스려라. 이렇게 가르치고 나가야 되거든요. 세계에서 이렇게 하는 데는 아마 우리나라에 나 같은 못난 이뿐이 없습니다. 그렇게 네 병 네가 나서 한 데가 없어요. 전부 이거 먹으면 낫는다. 저거 먹으면 낫는다. 이거 뭐 좋은 약이다. 뭐 신약을 개발했다. 또 무엇을 이렇게 연구했더니 뭐 이식을 하니까 낫는다. 몸의 생태계 구조는 기계가 아닙니다. 데크라트가 기계론적으로 봤잖아요. 사람을. 녹펠로 대학 만들고 녹펠로 저라 만들어서 지금 어떻습니까? 세계를 뒤흔들고 예를 하나 이야기하면 농담으로 지금 요즘에 뭐 조류 인플루엔자 때문에 난리죠. 그러면은 그 발생한 지역 3km면 3km 이 반경에
이 돼지 아니 닭이나 오리를 키운 사람한테 단식을 일주일만 시켜봐요. 소금물을 많이 먹이면서 아, 동물들한테요? 동물들한테. 그러면 몸에 염증이 없으면 절대 이렇게 전염이 안 되거든요. 제가 70년대 그 강주 봉선동에서 13,000마리를 일주일 단식시켰는데 그때 뇌혈술병으로 전국을 다 쓸어버렸습니다. 닭 13,000마리요? 예. 그런데 거기만 10%나 이게 도태되고는 그냥 단식하고 소금물 매이고 변 잘 보고 그러니까 깨끔해가지고 털갈이 자라고 산란율이 엄청나게 높아져 버리고 그때 기독교 방송이 어디니 뭐 각 신문 방송에 난리가 났습니다. 닭단식을 장수기는 시켰다네 하고 예? 전부 고지를 안 듣습니다. 그렇게 야생동물은 아프면 안 먹어불잖아요. 그쵸, 예. 사람은 아프면 더 먹어. 그런데 소위 의사라 곤약만들이 이 한의학자들도 마찬가지야. 이런 걸 좀 공부를 하고 해야 되는데 옛날에 것만 어르신들이 넘겨준 뭐 황제 내경이다 무슨 본초 신롱 본초다 뭐래 이런 것에만 근거를 두고 하는데요. 뭐 동의보감이다 이재마의 뭐 수세보이다 이런 것 보고 근거를 가지고 있는데 그 큰 이치는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되거든요. 네 몸을 청소하고 그리고 한방병원이나 양방병원이나 영양사를 놔두고 이렇게 급식을 시키지 않아요. 그 음식 먹고는 절대 병 못 났습니다. 음식을 낫지 못하는 병은 손을 못 대는 거예요. 근데 그 싱겁게 무균식 뭐 전기 그 오븐으로 태우고 굽고 싱겁고 이 그 음식 먹고 건강한 사람도 병 가게 돼 있습니다. 병원 음식이 다 맛이 없죠, 그렇게. 싱겁고 먹을 수가 없죠. 그리고 이제 이 병원이나 이런 데를 가보면요. 그 입구에 가보면 소위 병 근원이 먹고 사는 먹이사슬을 이렇게 막 산더미같이 사놨습니다. 뭐 빵이요, 우유요, 뭐 그냥 뭐 과자류는 이런 거 첨가물이 뒤범벅이 되는 거거든요. 식품 첨가물이. 그리고 건강한 사람도 그런 음식을 먹고는 살 수가 없어. 급식을 학교 마찬가지죠. 직장 마찬가지죠. 그래서 국민 건강을 어디서 찾겠습니까? 이제 국가에서 양심이 있는 정부라면 철저히 이 건강에 대해서 철저히 해야 됩니다. 그 규제를 하고 자기 집에서 자기 손으로 만들어 먹지 않는 음식은 음식이 아닙니다. 어쩔 수 없으니까 먹는데요. 음식이 아닙니다. 장독대가 다 없어져 버렸잖아요. 그렇죠. 그러니 어떻게 좋은 음식을 만들어 먹겠습니까? 지금 더군다나 어린아이들을 이렇게 아파트에 가다 기르고 학교에 가면 가다 놓고 운동 안 시키고 정말 그냥 복장이 터지고 말이 기가 막히게 죽을 지경이 이런 걸 보면 그게 학교에 문을 달아 때려 잠궈 놓고 경찰관이다 학교 학생들을 지키고 그런 나라가 어디가 있겠어요 이게. 나 기가 막혀 죽겠습니다. 네네. 정말. 지금 이제 숙변 얘기하면서 이제 이렇게 얘기가 많이 그 흘러갔는데요. 그 약 문제, 제약회사하고 약 문제, 병하고 약 관계, 그리고 단식, 식품 이런 거는 또 별도로 주제를 잡아서 이야기를 좀 나누어 봤으면 좋겠고요. 일단 뭐 숙변 관련해서 숙변이 이제 좀 더 그 어떤 그 증상을 나타내는지를 좀 더 몇 가지 좀 들어봤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니까 숙변이 만병의 근원이라 이제 표현을 하셨는데 그러면 우리 일상생활에서 나타나는 여성들이나 뭐 부인들이나 직장인들 이런 분들이 나타내는 증상들이 선생님 대부분 이제 숙변이 원인이라는 얘기를 하시잖아요. 어떤 증상들이 나타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이제 숙변이 쌓이게 되고 그러면 이제 물 적게 먹고 이렇게 자가 중독 되잖아요. 네. 몸이 이제 자가 중독이 되고 또 요산이 안 빠지고 숙변이 정체되면 독소가 쌓이잖아요. 그러면 첫째 피부는 내장의 거울이라 그런 거예요. 피부가 검고 잡티가 나고 뭐 여드름이다, 피부염이다 이런 것들이 생기잖아요. 그 전부 내장에서 올라온 거거든요. 네. 그런데 예를 드는 겁니다. 이제 피부병이
오면은 피부에다 약을 바릅니다. 부신피질 호르몬제나. 그렇죠. 도저히 해서는 안 될 짓이거든. 창자를 청소면 그냥 없어져 버린 거야. 그리고 산부인과에서 애를 나누니까 낳자마자 우유를 먹여버립니다. 소젖을 50시간, 48시간에서 50시간 젖이 안 나오거든요. 거의 1000명이요. 1000명인데 1000명을 거해가고 낳자마자 소젖을 먹여버립니다. 50시간 자연 단식을 신생아가 해야 아이들한테 소젖을 먹여보니까. 그러니까 변해통이 안 빠지니까 그 독극물이 차갖고 어린아이들은 초생아 항달, 아토피성 피부염, 뭐 각종 질병으로 다가버리잖아요. 해소, 천식, 폐렴 이런 애들이 다 독극물 때문에 오는 거거든요. 자, 이게 성인이나 어린아이나 막 갓난아이 신생아에게 단식을 시켜라고 젖이 안 나온 걸 소젖을 먹여버리니 그 천벌 받을 일 아니겠습니까? 그 내용은 우리 시청자분들이 굉장히 관심이 많을 주제 같은데요. 그 출산을 하고 나서 아기들이 뭐 그 뭐라 그러죠? 그게 뭐 피부 황달 오고 아토피성 피부염, 아토피 생긴 초생아 항달 예. 모두 다. 그런 것 때문에 굉장히 고민이거든요. 그래서 뭐 그 집안에 뭐 이렇게 연수기를 단다, 뭐 이렇게 물을 바꿔준다, 뭐 이런 식으로 하고 또 뭐 병원에 가서 약 바르고 치료하고 입원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거는 아기들이 천성적으로 태어났을 때 한 40시간에서 50시간 단식을 해야 되는 게 이치다. 그래야 젖이 안 나오니까 자연 단식이고 천명이죠. 하늘의 명령이요, 그럼. 네네. 그 명령, 하늘의 명령을 거역하고 소젖을 먹여버리고 태변이 안 빠져가지고 정체되어서 모든 병이 온 거거든요. 그렇게 성인들이나 이제 어린 아이들이나 학교 급식 먹고 변 나가겠습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빵이나 우유 먹여서 되겠습니까? 소젖이 사람 몸에 맞겠습니까? 이게 독일 같은 데가만요 분유를 살 수가 없습니다. 아이들을 산부인과에서 뽑아내거나 이렇게 유도분만하거나 개복분만하거나 이런 짓을 안 합니다. 이런 짓을 안 해. 내가 외국에 얼마나 많이 다니면서 경험을 했겠습니까? 강연도 하고. 그런데 일본 같은 데는 의사들이 양심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에도 양심 있는 의사들이 많이 이렇게 속출하고 또 좋은 책도 쓰고 그러긴 없다마는 그러나 우리나라 같은 아주 정말로 이윤 추구에 네. 정말 빠져 있어가지고 이윤 논리에 정말 완전히 빠져 있습니다. 이렇게 가서는 안 되거든요. 네. 소중한 생명체인데 마음대로 실험해버리고 의사결정 한우들 의사결정 없이 그냥 뭐 내시경 내가 뚝 뜯어내서 조직 검사해버리고 건드리면 안 되거든요. 종양 같은 거. 뭐 수술하면 뭐 1년도 못 사니 3개월도 못 사니 항암제 안 맞으면 생명이 연장 안 되니 이렇게 겁을 주고 위압감을 주어가니 어떤 환자가 의사 말 안 들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정말 돈 잃고 생명 잃고 이중을 겪게 되고 뭐 60%암 환자를 낳습다고 그럽니다. 이 어불성설입니다. 이게 네. 얼마만큼 5년간 4년간 곁에면서 그 고통 속에서 신음하다가 다 고통 다 겪다가 몰려서 이렇게 세상을 떠난 분들이 너무 많거든요. 앞으로 한 20, 30년만 지나버리면 한 20년만 지나면 암 환자 지금 50% 이상 급증해 버립니다. 손을 댈 길이 없어. 별너무 기술이 동원되더라도 아니면 서양의 이 의학은 과학이 아니거든요. 신흥 종교나 다름없어. 이렇게 해서는 안 되거든요. 선생님 그 지금 숙변 얘기하다가 이제 이렇게 갔는데요. 일단 우선은 어린 아이들 신생아들 같은 경우에는 자연적인 단식이 돼야 황달, 그다음 아토피 이런 것들을 제거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고 현상이 거기에서 변해통을 싸지 못하기 때문에 나오는 현상들이라고 얘기하신 거고 그다음에 이제 성인들이 또 어떤 증상을 보이는가요? 이 숙변 때문에? 이게 대장암이건 직장암이건 예? 꼭 이제 숙변도 문제가 됩니다만 예를 들어서 여성들 삼각 팬티 입잖아요. 네. 어떻게 옛날 우리 어머니들이 가리고쟁이 문화를 뭐인 정도 모릅니다. 이건 학교에서라도 가르쳐야 되거든요. 그 먹는 입으로 이 아름다운 음식을 먹습니다. 근데 나가는 구멍은 소변이 나가는 구멍이나 대변이 나가는 구멍은 다 노평을이 나가잖아요. 네.
그러면 다 염증 생기고 상처 났는데 그다 딱 지금 삼각 팬트 같은 거 입어버리잖아요. 그 허리띠를 배꼽에다 매야 되는데 방광에다 걸치고 다닙니다. 모두 다. 혁띠만 묶어도 소변 잘 나고 대변 잘 나고 장이 연동 운동이 잘 되고 콩팥을 딱 묶어주고 대매가 아닙니까? 그 묶고 그래야 되는데 이제 그렇지도 않은 데다가 그러기에 숙변이 정체되면 사지가 차적으로 피가 안 돌아가 버리고 피가 턱턱해져 버리고 혈관에 나쁜 찌꺼기가 끼고 그러지 않아요. 그 손발 찬 것도 숙변 때문에 그렇죠. 그렇다는 숙변 거고. 때문에 그럽니다. 이게 혈관 맥혀서 피가 안 돌아가니까 피가 돌아가면 손발이 찰 이유가 없죠. 손발이 뜨뜻하면은 종양 같은 게 안 생깁니다. 차면은 굳어버려. 그 종양이 지방하고 단백질하고 일산화탄소하고 이렇게 뭉쳐서 하나의 이상 세포가 이렇게 결정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방간이 있다, 위가 두꺼워진다, 지방이 끼어서 그런 것들이 대장에 변이 고인다, 그게 개시를 맺어진다. 이런 때 오래 가면 하나의 자체적 생명체를 이룬 거예요. 그것들이 무산소 정식 세포라 그래요. 산소가 부족할 때 생기는 종양 덩어리. 네. 이런 것들이 생기고 그러니까 당뇨니 고혈압이니 발생 원인이 몸에 독극물 때문에 그럽니다. 참 독소 때문에 이게 발생 원인이 뭐 치매가 다 있고 뭐 다 독극물 아닙니까? 뇌파를 상하고 우울증, 자폐, 행동장애. 행동장애가 왜 생기겠어요? 이게 변은 못 보고 열은 올라가고 막 몸은 답답하고 가스는 차오른 게 그냥 견딜 수가 없고 피는 안 들어오는 게 뭐야? 이렇게 막 손 이렇게 흔들어줘야 피가 돌아가고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가닥 이루고 뭐도 그러니까 그걸 보고 행동장애니 뭐 학교 폭력이니 이렇게 매도를 하는 거예요. 다 몸이 건강하지 못해서 스트레스 풀기 위해서 막 그러고 하는 거인데 이런 걸 부자연스러운 걸 자유롭게 해봐봐요. 소박한 자유를 속박시키고 묶어놓고 학교 어린이집 같은 데나 유치원 같은 데나 의자라도 없으로 바닥에서 아이들 공부시켜야 되는데 의자에다 묶어놓잖아요. 이게 교육 제도가 무엇인 줄은 모릅니다. 정말로. 우리나라 이 어른들이 교육시키는 그런 것을 정말 절장못안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서양식 흉내만 내니라고 무엇이 어쩌고 저쩌고 우리나라 뭐 교육부인가 뭐 교육자들 하는 행위를 보면요. 너무 자식들을 가르쳐야 할 선생들이 똥도 못 싸고 간장된장 고추 하나도 못 따먹고 애 하나도 못난 사람들이 아기 앞에 서서 뭘 가르치겠어요. 안 됩니다. 그렇게 해서는. 그러니까 똥도 못 싸고 죽을 사람 그 말이 가장 무서운 말이고 심리도 못 가서 발병 나가라. 다 숙변 때문에 이 발목에 염증 생기고 이제 그래서 뭐 그런 말들이거든요. 이렇게 심리도도 못 가서 발병 나라 이런 말들이 아주 좋은 말들입니다. 그래서 이 우리 어른들 말 한 구절 한 구절이 철이 들어라, 철 들어라 그러잖아요. 네. 24계절이 뭐인지도 모르잖아요. 우리나라 연호가 없어. 그 연호가 뭐인지도 몰라. 학교에서 연호 하나를 안 가르쳐. 그러니 뭐 시간은 뭐 지금 동정 시간 뭐 쓰고 있고 그럽니다만 연호라도 알려야 되거든요. 개천 문화라도 개천절 문화라도 알리고 그래야 되는데 그 학문 수입에다가 그저 입시 위주로 애들 계속 묶어놓고 전달만 해주고 그러니 스트레스 받고 기가 막혀요. 그러니까 숙변은 더 쌓이고 독극물은 더 차고 그래서 이 모든 만병이라고 하는 게 병명이 없어. 이게 하나의 덩어리이기 때문에 이렇게 조립부품으로 보지 말고 총체적으로 건강을 잃게 되면은 발가락 끝부터 머리끝까지 청소하고 독극물을 없애고 모욕이라도 오고 물이라도 많이 먹고 짜게 맵게 새콤달콤 씁쓸하게 먹게 되면은 오장오부에 맞고 절대로 병 없습니다. 나는 자신의 어떤 누구 앞에는 세계에서 내 자신의 그런 것을 세계 어느 박사니라 뭐라도 근데 그분들하고 얼마나 대담할 수 있고 그래요. 안 됩니다. 건강에 대해서는. 그래서 이게 그 숙변이 그 건강의 주요 이제 그 병의 원인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셔가지고, 그러니까 속병들 그리고
겉으로 표현되는 병들 그리고 뭐 요즘에 이제 현대인들이 두통이 많단 말이죠. 두통, 뭐 소화불량, 뭐 여드름, 기미 이런 것들 다 이제 숙변 때문에 생기는 독극물 원이라. 때문에 예. 영양 가부족이고 독극물이고 음식 저거 음식이 이제 가공식 먹고 그러니까 발효식품이 없고 그러니까 숙변은 더 쌓이고 예. 그리고 예를 들어서 하나만 얘기할게요. 학교에서 장독대라도 만들어서 간장된장 고추장 중심으로 먹여야 되는데 무균식을 먹이고 뭐 식중독 걸릴 값이 무엇이 어쩐다 이게 안 되는 일이야. 학교 영양사람은 농촌에 60대 넘는 할머니들이 영양사람은 최고 음식 박사들이야. 그런데 꽤 몇 스쿠락, 고춧가루 얼마, 무슨 뭐 참기름 몇 방울, 설탕 몇 그램 이렇게 넣고 음식이 되겠어요. 예, 음식은 이렇게 우리가 자연에서 얻는 식물을 다리고 이렇게 밥하고 밥에다가 소금이라도 볶고 양질의 소금이라도 넣어서 밥을 하면 찰지고 쉬도 안 하고요. 이게 버섯은 소금이 안 들어가면 안 되는데 소금을 이렇게 주적으로 만들어 불고 그래 국민들 건강을 지킨다고요. 뭐 영양사가 있다고 말도 아닌 소리요 이게. 정말 우리 시골의 할머니들 음식이 손가락 끝에서 음식만 나오고 깨치고 소금 치고 고춧가루 치고 장 치고 조물조물 만드는 음식 그 맛이야말로 정이 있고 사랑이 깃들고 그런 음식인데 공장에서 나온 음식 갖고 급식을 한다고 그래갖고 되겠습니까? 한번 선생님께서 생각을 해봐요. 네. 아 그거 괜찮은 것 같아요. 그 초등학교 특히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 이 지역에 계신 그 할머님들을 모셔다가 그래야 학교 됩니다. 급식을 준비하시는 그런 제도 괜찮은 것 같네요. 된장 매주 축제도 하고 김치 축제도 하고 간장 축제도 해보고 아이들하고 그것을 배워야 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장독대를 못 만들게 합니다. 교육부인가 뭐 어디서 뭐 불결하다고. 아니 세상에 이런 어디 그럴 이유가 있겠어 이게. 장독대가 없이는 장독대가 칠성란이야 옛날에 하느님한테 빈 곳이고 음식이 그가 보고 음식의 창고 아닙니까? 그 장독대 문화라도 살리자고 내가 교육청 같은 데 몇 번 이야기해도 교육부에서 못 이겼는데요 이제. 못 이겼네. 이런 건강법이 어디가 있어? 이런 학교 교육이 어디가 있겠어요? 학교에서 가르쳐야 되는데. 자 이제 숙변 얘기까지 했는데요. 숙변 이제 그 몇 가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숙변을 없게 하려면 우선 이제 변비를 막아야 되고 그다음에 그렇죠. 쌓여 있는 숙변을 이제 없애야 된단 말이죠. 근데 그 방법에 대해서 좀 몇 가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그 방법은 물 많이 먹고 거친 음식, 발효 음식 먹으면 편 잘 나가거든요. 네. 그리고 요즘에 우리나라 한 가지 잘 된 거 있어요. 그 마그밀이라고 전 세계적으로 똑같은데 임신부 먹기 위해서 변비를 막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하얀 그 알. 식품에 네. 하얀 알 식품이 있습니다. 네. 그런 거를 먹이고 싸게 좀 보급을 해야지 돼요. 근데 요즘에 그런 것들도 다른 건 편의점에서 살 수가 있는데 그건 이렇게 병원에서 처방 받아갖고 사서 먹으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정말 그건 안 되는 일이거든요. 그건 약재도 아니고 그러는데 어디서든 팔 수 있도록 해가지고 그걸 아침적으로 4알씩 이렇게 먹으면 4알이나 5알 먹으면 변 잘 빠지고 변에서 냄새도 안 나고 도포제고 치료제고 그렇습니다. 아주 좋거든요 그런 거이. 마그밀. 네, 마그밀 그럽니다. 네. 그런 이제 그런 거라도 먹고 아침 안 먹으면 독소가 안 쌓이고 노폐물이 안 차이죠. 아침을 이 교육자들은 한 끼라도 아침 안 먹으면 머리가 나빠진다. 이 못된 소리를 합니다. 그리고 영양이 지금 남아 돌아간디. 네. 영양이 남아 돌아가. 아침은 소화가 차가지고 안 될 때니까 아침이라도 안 먹으면 거의 먹는 찌꺼기 100% 빠지거든요. 그다음에 단식을 안 하면 간염 하나 간단한 그리고 피부염 하나 안질 하나 못 났습니다. 중이염 하나 이런 거 피부염 뭐 모든 당뇨 고혈압 단식 아니면 안 됩니다. 이 물론 응급조치 같은 걸 잘한다 서양의학에서 골절이나 뭐 이렇게 응급조치는 잘하지만은 근원적으로는
성인병이나 난치병이나 생활습관병은 다스릴 수가 없어요. 안 돼요. 약으로나. 수술 갖고 안 되고 평생 약주머니를 달고 살아야지 돼. 예를 들어서 갑상선 기능제와 기능한 게 갑상선을 절제했다. 근데 합성학 요오들을 먹입니다. 소금으로 양치만 해도 약 호르몬제 안 먹여도 아무 상관이 없어. 나만큼 경험자가 없으니까 정말 그렇게 우리 민중들에게 그렇게 호도해서는 안 되고 생활을 통해서 병을 다스려 봐라 하고 참된 의인이 있다면 그렇게 가르쳐 줘야지 되거든요. 나는 그런 의인들이 많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요즘은 이제 양신가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래서 숙변을 제거 자연적으로 장이 청소가 되게 돼 있어. 채소 먹고 자국밥, 오곡밥 먹고 그러면요. 현미 오곡밥, 네. 김치. 보약 아니니까 발효되는 김치 아주 새우젓도 만들어서 소금이라도 이렇게 태워서 볶은 속으로 양치만 하더라도 병 없습니다. 아침적으로. 그리고 숙변 제거하고 물 많이 먹고 물은 최소한 2.5리터 이상 3리터 정도를 먹어야 하루에? 이 몸을 유지를 합니다. 네. 근데 물 1리터도 안 먹습니다. 전 국민들이 그러니 자가 중독에 찌들려 가지고 건강을 절대 못 지킵니다. 예를 들어 관절염 신경통 손을 못 대거든요. 그 요실금 아니면은 전립선 비리 때문에 네. 오줌물 이렇게 독국물이 이렇게 관절이나 피 속으로 들어가 가지고 다 상처를 주어본 거거든요. 근데 뭐 관절염에다 있겠어요? 부시피질 호르몬제 먹어갖고 일시적으로 통증을 가라앉고 걸으면 걸 수가 있어. 그건 절대로 안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척추 같은 거 뭐 디스크니 뭐니 하고 수술하면 안 됩니다. 가만하고 단식하고 염증 없어지면 다 걸어불고 그래. 아 디스크나 그러면요. 요실금 뭐 이런 것도 다 단식을 통해서 똑같습니다. 그러면요. 예, 똑같아요. 근데 이런 걸 이야기하면은 비제도권이고 떼람고 무식하니까 말을 안 듣죠. 박사들이 최고인 줄 알고 자기 부모가 간염 걸려도 못 다스리거든. 부모가 스스로 다스려야지 안 되거든요. 부모 처자 형제가 몸이 나쁘더라도 의사가 다스릴 수가 없어. 자기 가족들이 스스로 자기 몸을 자기가 다스려야 돼. 그리고 독감이 다 있고 뭐 감기약이 다 있겠습니까? 전부 몸에 독곡물, 염증 이런 것 때문에 오고 그런 거거든요. 모욕이라도 좀 하고 이렇게 물이라도 많이 먹고 소금으로 양치라도 하고 채소 먹고 이렇게 소금 먹고 물 마시고 대장부 팔을 비고 누웠으니 대장부 살림살이 이만하면 넉넉하다 그런 건강의 명부 있잖아요. 네. 굉장히 좋은 말씀이에요 그런 것들이. 그래서 곡채소 위주로 이제 식사를 하고 그다음에 생수, 소금, 감잎차 같은 이제 비타민 C 꾸준히 먹고 그다음에 적당한 노동과 운동. 그 운동 하루에 1시간 해야 됩니다. 태양열 받고. 그리고 아침밥 먹지 말라 이거는 요거는 좀 고민이 되는 것이 대부분의 우리 어르신들이 아침밥을 먹어야 하루에 힘을 쓴다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죠. 근데 아침밥을 먹지 말아야 되는 이유를 좀 더 설명을 해주십시오. 옛날에는 새벽에 일어나서 들판에 가서 일하고 풀이 갖고 오고 그러면 보통 새벽부터 10시간 일하죠. 넘습니다. 네. 그때 한숨 잡수시죠. 그런데 아침밥이란 그 용어가 별로 없습니다. 그 외국 같은 데 가보면은 일본 같은 데 밥은 집 없습니다. 그 가까운 나라. 제가 외국을 여러 군데 가봤지만 거의 아침밥 먹은 데가 별로 없습니다. 근데 우리 같이 그냥 아침을 잘 먹어야 된다 해가지고 그 억지로 권하고 그러는데요. 스스로 가만 놔두면 안 먹게 돼 있어요. 먹으면 피곤하고 그러니까. 지금 내가 가톨릭 농민의 운동을 할 때에 다 노동자 농민들 아닙니까? 예. 거의 100%가 아침밥을 안 먹습니다. 지금도 안 먹습니다. 가톨릭 농민의 할 때에 그때 한참 전승기는 몇만 명씩 되었잖아요. 다 농민들이 아침밥을 안 먹었어. 그런 현상을 보시면 알 텐데 지금도 그 가톨릭 농민의 회장이 정연찬 선생이 할 겁니다만은 거의 다 밥 안 먹습니다. 아주 농사지면서 고생한 사람들이거든요.
지금 강기가 의원 같은 분들도 지금 농사 짓고 있잖아요. 전 의원. 예. 아침밥 안 문제가 20년, 30년이 넘습니다. 농사 지면서. 그러니까 아침밥을 먹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유가 어떻게 머리가 되는 거죠? 개운하고 이 노폐물이 잘 빠지고 소화가 안 된 시기야. 아침 시간이 네, 차가지고 소화도 안 되고 그리고 영양가가 너무 많아가지고 문제거든요. 네. 지금 영양이 부족하고 가부족인데 이 영양이 너무 많아서 병이지 부족해서 병은 아니거든요. 옛날에는 부족해서 병이 많았지만은 지금은 뭐 영양 과잉이죠. 뭐 대부분 다. 그러니까 아침 안 먹고 그러면 좋고 단식하면 거의 다 빠져버리니까요. 그리고 관장이 그렇게 좋습니다. 관장이라는 거는 이게 숙변을 제거하는 그 방법인 거예요. 제거 아니면 물을 장에다 대주면은 네. 싹 불어가지고 뽑아 나오니까요. 약재로 간장을 하는 생소하고 마금이라고 볶은 소금 넣어서 관장류를 한 2,000g 넣어주면은 그 절대로 중풍이나 이런 뇌졸중이나 이런 거 이렇게 그 뇌출혈이나 네. 이런 거 안 갑니다. 갈 리가 없어. 중풍 같은 거 다 변 못 사가지고 중풍 가버리고 말 더듬어 버리고 와사증 가버리고 그러거든요. 네. 근데 변에 대해서 전혀 병원에서나 한의원에서나 제도권에서 관심을 안 갖습니다. 장에 변이 없다 그렇게 주장을 해버리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그 양의에서는 장에 변이 남아 있지 않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대부분 없다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기들은 뭐 장 청소한다고 또 이제 뭐 기계를 가지고 돈벌이가 되면 못 할 일이 없으니까요. 병원에서야 뭐 돈벌이 될 일 같으면 못 할 일이 없잖아요. 뭐 마음대로 할 수가 있으니까 병원에서는. 우리들은 못하죠 그런 것은. 뭐 비제도권이기 때문에. 근데 일본 같은 데 침 놓고 뭐 단방요법하고 민간요법하면 다 의료보험이 되고 그럽니다. 우리나라는 아직 이제 그런 데 따라가려면 아직 멀었고 그리고 권력 구조가 의학의 권력이 정부나 거의 비슷합니다. 제도권 의학이. 근데 생명을 전부 다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막강한 힘을 갖고 있습니까? 그러니 우리 같은 사람이 이렇게 말해봤던데 거의 이렇게 신뢰성이 없죠. 국민들이 그래서 스스로 결론적으로는 국민들이 스스로 깨달아 가지고 병 안 나게 살고 병 나면 자기가 다스릴 수 있는 길을 찾아서 치유의 길을 찾아가야지 되거든요. 그럴 때에 나라가 희망이 있습니다. 절대로 몸과 마음과 몸을 어디 제도권 의학이나 이런데 맡겨놓으면 평생 병충해 달고 삽니다. 절대로 건강 못합니다. 네. 나는 자신을 하니까요. 자, 이렇게 오늘 그 숙변은 만병의 근원이라는 얘기로 이야기를 좀 나누는데요. 그 아까 말씀하셨던 뭐 단식이라든가 그다음에 제약, 약 문제 이런 문제는 또 별도로 좀 주제를 잡아가지고 또 방송을 좀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자, 숙변은 만병의 근원, 똥오줌만 잘 싸면 건강할 수 있다 이런 주제로 오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그래서 그 건강한 육체에 건강한 정신이 깃든다고 그러는데요. 오늘 이 대담 내용이 우리 시청자분들의 건강한 삶을 위한 좋은 정보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 대담에서 또 선생님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